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사 365-22호 기초학력을 둘러싼 논쟁을 바라보는 방법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문부터 읽어볼까요? 매년 학기 초가 되면 전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제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초학력이에요. 이 기초학력이라는 게 굉장히 교육계에서는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뭔가 인간으로서 그죠? 인간으로서 또 뭐로서?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정도의 지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핵심은 물론 이게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회인으로서 즉 사회활동을 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적어도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지식의 극히 기본 이거를 알고 있는지 이게 기초학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초학력이라는 거를 다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뭔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푼다 이런 게 기초학력이 아니에요. 진짜 덧셈 뺄셈을 알고 있는가? 이 정도가 기초학력이라는 거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초학력을 진단하기 위해서 뭐 한대요? 기초학력 진단평가라는 걸 한대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겪어봤을 만한 평가인데 말 그대로 이 평가의 목적은 학생들을 등급을 매겨서 대학을 보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이 학교의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평가라는 건데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표준화된 검사지로 학생들을 진단하고 동일한 척도를 기반으로 기초학력 도달 점수를 산출합니다. 해서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표준화된 검사지와 동일한 척도라는 건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동일한 시험지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점수, 즉 얘를 이제 점수화하는데 이 점수에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오직 뭐의 의미만 있냐면 기초학력 도달 점수라는 걸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학력 도달 점수는 말 그대로 기초학력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점수이기 때문에 이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가지고 뭔가 다른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즉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가지고 학생들은 뭔가 이런 사고력을 측정한다거나 수리 능력 이런 걸 측정하는 시험 자체가 아니에요. 이 시험의 본 목적은 뭐다? 기초학력을 도달했는가 이거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봅시다. 지금까지는 진단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서울시 의회에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검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서울시 교육청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두 기관 모두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서울시 의회, 그죠? 서울시는 생략할게요. 의회랑 교육청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의회는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일단 공개를 안 했네. 가운데 봅시다. 기초학력 보장. 둘 다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입장을 달리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를 공개하는 걸 얘는 찬성하는가, 얘가 찬성하는가,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입장이 달라지겠죠? 자, 기사 1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기초학력 무너지는데 평가 방법 입시름에 골든타임 놓칠라. 자, 제목부터 봤을 때 평가 방법을 입시름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칠라라는 이야기로 이 제목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평가 방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텐데 이 평가 방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어요? 아니면 평가 방법보다는 빠르게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어요? 그렇죠. 기초학력 진단, 즉 평가 방법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기초학력 진단을 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글일 것으로 우리가 일단 예측을 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도표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국가 차원 전체 시험 다방면 평가 강화라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국가 차원 전체 시험, 그죠? 그래서 1안 국가 차원에서 전체 시험을 치자. 그 다음에 2안 다방면 평가를 강화하자. 봅시다. 지난 2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참고로 수능 내는 데예요. 지난해 11월 실시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모든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초학력 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봅시다. 그러니까 즉 이걸 뭐 다 쓰진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기초학력 진단 체계 어떤 거예요? 전국이 똑같이 일관되게 하는 거지. 국가 차원에서 전체 시험 요거를 지금 1번을 옹호하는 사람들이겠죠? 현행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과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3%를 표집해 실시한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대상이 아닌 학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진단을 하지 않은 학력이 떨어진다는 게 교총과 야당의 주장이다. 그래서 얘는 지금 보니까 이거는 교총과 야당인데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의 문제점이에요. 현재의 문제점. 현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3%, 그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3%의 표본을 모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3%만으로는 이제 전국 전체를 평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전국 전체적으로 학력 진단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진단을 하지 않은 학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 지금 1번의 주장은 뭐냐면 1번의 주장은 이 진단을 하지 않으면, 그죠? 진단을 하지 않으면 학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1번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진단을 안 하면 왜 학력이 떨어지냐? 하지만 이게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는 또 할 수가 없는 게 실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부터 학교를 다니는데 갑자기 기말고사랑 중간고사가 모두 폐지됐습니다. 앞으로 정기고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을 통해서 대학에 가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내신 시험 자체가 가지는 이런 매번 학기가 끝날 때 중간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하는 평가가 굉장히 여러분들을 학업에 이렇게 매진하게 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단을 하지 않으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 학력이 떨어진다라는 게 교총과 야당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무슨 국민의힘 그러면서 무슨 교육위원회 이런 거 전체를 교총, 그다음에 야당이라는 말로 포괄을 했죠. 그러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는 요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래서 3%랑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전수조사라는 개념이에요. 전수조사.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 3%랑 전수조사는 차이가 있어요. 이 3% 표본조사, 여러분 학력과 통계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서도 사실 전수조사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한 명도 빠짐없이, 한 학교도 빠짐없이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어서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평가 같은 거는 표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차 범위도 나오고 신뢰도도 나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런 국가 차원의 전체적인 학력 진단 평가라는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올릴 수 있다. 즉 어떻게 해야 된다? 진단을 하지 않으면 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도입해서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시험지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교총과 야당, 교육총회 야당의 의견인 거죠.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업성 취도를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 경쟁을 부추겼던 과거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는 것으로 기초학력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단 강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과거 일제고사로서의 회귀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또 의견이 나왔는데 이건 또 새로운 의견입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진단 강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인 의견인데 진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한다. 하지만 과거처럼 일제고사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근거는 뭐냐면 경쟁을 부추긴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경쟁을 부추겼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것에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나온 이 공동대표, 이 사람 누구지? 김영식 좋은교사 공동대표의 의견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진단하지 않으면 학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제고사처럼 또 동일한 시험지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칠 수 있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해야 돼라고 주장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진단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일제고사에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게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왔고 이게 과거에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는 반대한다라는 입장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전수시험이 없다는 것을 진단을 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기에는 무리가 있다. 각 학교가 학년 초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양한 방식, 즉 추가적인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좀 보면은 설사 전수시험이 아니더라도 그죠? 전수시험이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 그죠?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충분히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각 학교가 학년 초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학교가 자체 개발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상담 관찰 등의 다방면의 평가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이건데 그래서 뭐냐면 이게 가령 자체 평가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제히 모든 전국의 학교가 보는 게 아니라 가령 성보고다. 그러면 성보고 1학년을 위한 기초학력 평가 이런 걸 학교 자체에서 실시를 한다든지 혹은 상담, 관찰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진단을 하지 않으면 학력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일제고사처럼 동일하게 기초학력을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진단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진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대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진단이 뭔가 학업 성취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진단이라는 거는 그 학생이 공부를 잘 하냐 못하냐를 판별하는 것 이외에도 이 진단이 들어감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에 대한 의욕을 느끼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공부를 더 하게 만든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그래서 계속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제고사처럼 동일하게 진단을 모든 동일한 시험지로 학교별로 진단을 하게 되면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하지만 현재 다른 방법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의견 같은 경우는 일제고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대안에 해당할 수 있겠죠. 개별 학교가 자체 개발한 평가를 읽었고요. 그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등이 공동 개발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활용된다. 주요 과목에서 학년별 수준별 문제가 제공돼 학생들의 학습 부진 여부를 주기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따로 특별히 제공한 문제가 있네요. 따로 제공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일관되게 전수조사를 못할 때를 대비해서 뭔가 교육청 같은 데서 마련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의 자율적인 기초학력 진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현재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바로 각 학교의 이런 자율적인
진단에 포커스하고 있는 현재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육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되고 진단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진단을 하기는 하는데 일제고사처럼 하면은 뭔가 부작용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학교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을 권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초점을 두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 기초학력 진단을 의무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근데 이거 무슨 일제고사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전부 의무화했는데요? 이거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바로 서울시 교육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핵심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국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일제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 라고 하면서 일제고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 일제고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의 판단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실시되는 시험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이 아닌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한 이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일제고사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일제고사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굉장히 넓은 범위고 일제히 같은 시간에 서울시 내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일제고사가 아닙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지에서 복잡하게 꼴 수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일제고사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반대하고 있는 그거를 반드시 챙겨봐야겠다. 두 번째 그럼 보겠습니다. 평가 공개해야 또 그 다음에 부지나 낙인 찍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다룰 거냐면 바로 이 평가 내용을 공개를 해야 평가 결과를 공개를 해야 되느냐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는 모습이에요. 전국 공통의 핵심 나오죠. 전국이라고 했어요. 전국이냐 전국이 아니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시도교육청에서 문제 제공했다고 일제고사 아니야? 아닌 거예요. 전국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겁니다. 항상 전국 공동의 일체식 시험을 통한 기초학력 진단은 평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아 학생에게 학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들을 설득할 때 유리하다는 게 장점이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얘기를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얘기가 나왔냐면 진단 강화하지만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면서 과거에 실패한 사례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외에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 메리트도 있어요.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바로 일단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가 높아서 설득이 유리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서 설득이 유리하다는 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 성보고등학교 내에서 나름대로의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뭐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뭐 행동 관찰 조그마한 쪽지 시험 같은 걸 통해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을 선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학부모한테 전화를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면 학부모님 지금 저희가 관찰을 했고 상담을 했고 쪽지 시험을 친 결과 이 학생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학부모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요 우리 애 똑똑한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일단 첫 번째로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게 들어가죠. 그래서 두 번째로 관찰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쪽지 시험이기 때문에 얘가 그 시험을 제대로 쳤는지 안 쳤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잤을 수도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제고사를 안 하면. 하지만 반면 전국적인 일제고사를 보면 얘는 완전히 그냥 뭔가 통제되어 있고 그죠? 마치 수능처럼 모두가 긴장한 상태에서 최대한 집중해서 보는 시험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 진짜 얘가 일제고사를 쳤는데 뭐 꼴등을 했다 그러면 야 진짜 우리 아들 심각하구나 이러면서 조금 더 설득이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학부모들 설득하기에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성적표만 보여주면 되니까. 자 학부모님 평균이 80점, 평균이 60점인데요. 지금 세준이는 30점입니다. 어휴 이러면 바로 설득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표준화된 시험인 탓에 학교 간, 지역 간 비교와 서열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계속 아까 이 내용에 대한 연결인데 바로 비교화. 서열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예요. 강남에 있는 중등고등학교는 일제고사 평균이 85점이더라.
근데 성북고등학교는 70점이라더라. 아, 열등한 학교, 우등한 학교. 즉 열등과 우등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사실상 물론 대학 가려면 줄을 서야 되죠. 하지만 대학 가려면 줄을 세워야 되지만 실상 우리가 교육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는 뭐예요? 학생들이 서로가 서열을 느끼고 위화감을 느껴서 야, 공부 잘하는 천재 학교, 우리는 머리 나쁜 멍청이 학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같이 성장하는 게 이런 교육부의 이런 마인드셋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굉장히 좀 위배된다는 이야기였죠. 교육당국이 평가 결과를 비공개로 붙인다 해도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진짜 평생 이 결과 공개 X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이게 퍼시블,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설사 우리가 평가 결과, 즉 교육부가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치자. 근데 만약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들어왔어. 당장 공개하세요. 막 호통을 쳐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그걸 공개를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일제고사의 시행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즉 일제고사의 시행은 필연적으로 결과의 공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하겠어? 그냥 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생기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일제고사를 만약에 친다고 쳐요. 일제고사를 치면 결과가 나오겠죠. 설사 교육부에서 그 결과를 공개 안 한다고 해보자. 하지만 국회에서 압력을 넣는 거야. 당장 공개하세요.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하게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그러면 사실상 공개가 될 거고, 뭐 서열화가 될 거고, 열등 우등이 나눠질 거고, 뭐 과도 경쟁이 될 거고, 이럴 건데 왜 하느냐라는 거죠. 하면 어차피 국회가 털면 털려야 된다. 따라서 사실상 이게 비공개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일제고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제가 정정을 할게요. 여기 좀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일제고사라는 거랑 전국 회기령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달라요. 일제고사는 과거에 시행됐던 사례입니다. 과거에 같은 시간에 일제히 쳤다 해서 일제고사인데, 이건 과거에 일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쳤던 거고, 이건 현재 지금 논의 중인 상황인 거예요. 이번 지문에서. 그죠? 기초학력평가라는 게 있어. 정리할게요. 기초학력평가라는 게 있어. 지금은 3%의 모집 3%의 인원만 표본을 채취해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뭔가 데이터화하고 있어. 그런데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거야. 또한 일시에 시행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지 학생들이 학력이 낮아지는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전국에서 획일화하게 되면은 일제고사랑 사실상 차이점이 뭐냐, 같은 거 아니냐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뭐 일제고사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일제고사라는 게 뭔가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유명사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뭐 하여튼 동일한 일제식 시험 나오잖아요. 일제식 시험. 그러니까 일제라는 게 뭔가 이름이 아니에요. 뭐 세준이, 뭐 용찬이 이런 것처럼 이름이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실시한다, 모두가 뭐 이런 느낌에서 일제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서 그냥 이거는 뭐 그렇게 빡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일제고사라는 게 과거에 분명 시행은 됐지만 일제식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무슨 뜻이다? 동일한 시간에 전국적으로 하는 시험을 일제식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문에서는. 봅시다. 일제고사의 부하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만약에 전국 획일적으로 기초학력평가 한다, 그럼 그건 일제고사나 마찬가지다. 일제고사는 학교가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야간 자습과 기출문제 풀이를 몰아넣는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과도 경쟁이겠죠. 반대편에서는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학생 줄 세우기에 부진한 악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선다. 이건 반대편이 아닌데,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학생 줄 세우기에 부진한 악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선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의무화하거나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이 같은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학생 줄 세우기와 부진한 악영 측근.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상 만약에 이 글을 큰 범주에서 일제고사 찬성 반대로 나눈다고 하면 이 글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반대쪽의 입장인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또 얘기한 게 뭐예요? 학생 줄 세우기를 부진한 낙인 찍기 효과인데, 새로 이야기한 것이 이 일제고사를 시행했을 때 진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동시에 시험을 치고 학기 초에 들어가자마자 점수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학생 줄 세우기. 야, 우리 반의 세준이는 이거 일제고사 이번에 쳤는데 전국 백분위가 0.1%네. 아유, 잘했어. 5등생. 학기 초부터. 물론 학교에서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면 대충 누가 공부 잘하는지 알겠죠. 하지만 일제고사의 의미는 처음에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학업을 진단한다는 느낌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부진한 낙인 찍기. 야, 저 뭐 용찬이는 방금 일제고사 결과 나왔는데 이거 전국에서 거의 꼴등이네. 야, 저 부진아 같은 놈. 이렇게 낙인을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이 굉장히 무서운 게, 낙인이 사실 원래 노예들한테 찍는 거거든요. 낙인이 뭔지 알죠? 쇠로 뜨겁게 닮은 다음에 머리에다 노예 이렇게 찍는 거예요. 마찬가지. 처음에 일제고사를 못 치면 나는 완전히 부진아로 낙인 찍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학업 영향이 좀 더 높더라도 부진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위축되고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겠냐 뭐 이러는 거랑 또 연결이 되겠죠. 다만 전국 단위 일제식 시험이 아닌 학교가 자율적으로 평가 도구를 정해 진단 평가를 실시한다는 구상에도 학생 줄 세우기 의뢰를 앞서 거부한 데 대해서는 일제고사 트라우마가 작용이 아닌가. 얘도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 주장은 한데 뭐냐면 그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래서 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는 그죠? 얘는 자율적 시험에도 반대했거든. 왜? 학생 줄 세우기 아니냐? 설사 일제고사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라고 해도 학생들을 줄 세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 글에서 저자는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제고사 트라우마 아니냐. 너무 과민 반응인데?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명히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필요합니다. 그죠? 이 전체적인 글의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항상 그거예요.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은 일제고사가 아닌 상태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는. 어쨌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중간에 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독서 문제를 풀 때, 또 수능을 풀 때, 내신을 풀 때 뭐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특히 국어라는 과목은 이거를 사회 과목처럼 공부하면 안 돼요. 내신 공부할 때도.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면, 야, 지금 이 수업을 진짜 겁나 열심히 들은 다음에 다 외워놔야겠다. 현장에 가서는 외운 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그럴 거면 지문을 왜 주겠어요? 이 지문을 읽고 대응을 시켜서 답을 찾는 거예요. 물론 이 대응되는 부분을 빨리 찾을 수는 있겠죠.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그러면 시간을 더 단축하고 실수를 줄여서 좀 더 고득점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의 본질은 글을 읽고 그 글에 있는 내용을 문제와 대응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칫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은데 이게 변질이 되면 안 돼요. 나는 국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다 공부해놔야지. 실제로 가서는 문제 보고 답만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결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선생님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낼 수 있는 부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출제를 해. 근데 학생은 다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뭔가 손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냈네? 그럼 공부한 거 맞다면 이 부분에서 근거 찾을 수 있겠는데 생각해가지고 읽고 근거 대응시켜서 찾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이런 식의 의견을 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야, 이거 뭔가 특이한 부분이네? 반드시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쭉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흐름을. 어떤 흐름이에요? 기초학력 평가라는 게 있대. 근데 이게 이런 거구나. 어떤 논란이 있지? 뭔가 과도하게 경쟁 불러일으킨다는 이런 논란이 있네. 그러네. 그럼 자율적으로 진단하는 방법도 있잖아. 이게 나라에서 밀고 있는 방법이구나. 일제고사라는 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구나. 그러네. 또 그래서 일제고사 하면 학생 줄 세우기, 또 부진한 낙인 찍기 이런 문제도 있겠네. 의회랑 교육청의 의견도 다르겠네.
생각해보니까 일제고사랑 이거 차이가 뭐지?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같은데 명칭에 좀 차이가 있네. 그 다음에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돼, 공개하지 말아야 돼. 근데 과연 공개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저만의 강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막 미리 다 읽어보고 그죠? 글을 다 미리 읽어가지고 막 표로 그려놓고 표로 설명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게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처음 글을 읽는데 실제로 수능에 가서는 다 처음 보는 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보고 학생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표를 만든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그냥 글 읽는 것처럼 쭉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거 좋아합니다. 어쨌든 자 다시 뭐 기사 1 볼게요. 서울시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기초학력 보장을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얘는 되게 좀 모순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러니까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를 해. 근데 이게 기초학력을 저해한다? 좀 이상한 얘기죠. 근데 뭔가 맥락은 이해가 가, 그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을 저해한다. 보장 저해.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기초학력 보장을 못 받게 한다, 오히려 즉 공개함으로써 부정한 낙인 찍기 뭐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오히려 더 저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글인 것 같죠? 볼게요. 자, 기초학력 보장은 인권의 문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동일한 평가를 내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등교가 제한되며 발생한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 문제에 대해 위기감을 공유한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의식이 결과로 탄생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두 사람은 정면을 부딪혔다. 누구랑 누가 지금 싸운다는 거야? 교육감이랑 의회 의장, 서울시.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 서울시 교육감, 뭘 놓고? 조례를 놓고. 참고로 조례라는 게 뭐예요? 국회에서 통과시킨 게 법안, 헌법재판소에서 통과시킨 게 헌법. 조례는 그 아래 단계, 좀 하위법이라고 보면 돼요. 서울시의회가 지난 3월 조례를 통과시키다. 그죠? 원래 국회에서 통과시킨 게 법안인데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통과시켰죠. 조희연 교육감은 시의회 제1을 요청하며 교육감을 거부권 행사했다. 시의회가 다시금 조례를 의결하고 5월 15일 의장 직권으로 기초학력 평가 결과를 외부로 공개할지 여부였다. 조 교육감은 학교 서열할 주장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고, 그러니까 조 교육감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공개하지 말자. 의장은 민주적 결정에 따라 논란의 중심에선 기초학력 기초 보정 시스템을 활용한 진단검사를 의미한다 라는 건데, 얘는 아마 동의하자는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거부권 행사했다는 게 뭐냐면 뭐 의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안건을. 그럼 한 번은 거부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시 재의결하면 그냥 무조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의회에서 보냈겠죠. 기초학력 평가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법안 조례를 내가지고 공개를 했을 텐데 교육감이 거부를 한 차례 했을 거고 다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새학년이 시작 때는 매달 3월은 진단의 달이다. 담임교사는 각 학생의 학업 수준을 평가하고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한 학생을 선별한다. 기초학력 미달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추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학기 실시된 학업 성취도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여기서 뭐를 구별해야 되냐면 학업 성취도 평가랑 진단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 성취도 평가. 성취도 평가랑 진단 평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도 평가는 뭐예요? 학기 말에, 그죠? 얘는 학기 말에 실시가 된다는 건데,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국가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하며 학생의 학업 수준을 잠시만요. 성취도 평가랑은 차이가 있는데 성취도 평가는 뭐냐면 교육 정책 수립. 얘의 목적은 교육 정책이야.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고 얘는 뭐겠어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선발이겠죠. 그렇죠.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성취도 평가를 시행을 해. 그래서 뭔가 데이터가 나오겠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다음 교육 과정을 만든다든지 교육 과정을 구성할 때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성취도 평가고, 진단 평가 같은 것은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애인지 아닌지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초학력 미달인지 아닌지 이것만 판단하는 게 진단평가고 성취도 평가는 후에 교육적인 수립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구분된다. 또 뭐 이런 거는 사실상 한번 들어놓으면 훨씬 문제 풀 때 쉽겠죠, 그죠?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이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항상 뭘 공개라 뭐가 골자라? 공개. 그러니까 이거 기초학력 평가 결과를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정확히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는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 어떤 걸 공개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공개 대상이 될 것을 예측한다. 비율을 공개할 것이다. 그래서 뭘 공개할 거냐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공개할 거다. 정확히 어떤 정보를 공개하는지는 알고 결코 것이라 예측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기초학력 미달 제로 플랜의 일환으로 학교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을 때 이거 약간 얘기했었죠. 활용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는 경쟁과 학교 서열을 조정했다면 이번 서울시 의회 조례도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항상 나온 게 뭐냐면 공개, 일제히 실시하자. 이거 무슨 우려가 뒤따르겠어요? 서열화, 경쟁 조장 이런 게 뒤따르는 것이고 이걸 축소하자. 평가도 하지 말고 공개도 하지 말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편에서는 이러면 애들 학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다 멍청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대비되는 이런 양상 기억해야 됩니다.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논란은 더 나아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드러낸다. 결과를 말했죠 아까 그 두 가지 관점.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은 기초학력 미달 자체를 없애야 할 현상으로 보고 기초학력 수준 미달을 나쁜 것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져가고 그 비율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라는 슬로건이 대표적인 예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뒤처지는 학생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게 필연적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과연 기초학력 미달자는 필연적인가? 이거에 대해서 시선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야. 필연이냐 아니냐. 만약에 기초학력 미달자는 필연적이다. 기초학력 미달자는 반드시 존재하다. 이러면 이걸 공개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지. 왜? 어차피 기초학력 미달자는 존재해. 열등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좀 공부 못하고 진도 못 따라가는 애들은 분명히 존재해. 근데 어차피 얘네를 못 없애. 근데 이거를 공개한다? 그럼 얘네들한테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어차피 얘네들은 진도를 못 따라가는 애들이 분명히 존재해. 근데 괜스레 이걸 공개하고 하면은 괜히 어차피 얘네 없애지도 못하는데 학교 서열화만 주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고 반면 없앨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뭐냐면 기초학력 이렇게 점점 약간 평가 같은 거 확대하고 결과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초학력에 미달이 든 학생들을 선별해서 치료라고 하면 이상한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기초학력 미달자를 없앨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자는 거겠죠. 그죠? 이 경우 핵심은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한 학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하는지다. 지원 결과 미달 비율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미달 지원 학생 제로와 따위 목표는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것이 된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기초학력 미달자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얘네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 기초학력 미달자를 아예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는 쪽은 이 비율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일각에서는 학교별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학부모의 알 권리, 또 알 권리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뭐 최근에 또 영어 질문에서 알 권리냐 이칠 권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알 권리가 무슨 뜻이냐? 알아야 될 권리다. 그래서 학교별 데이터를 공개하는 학부모의 알 권리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애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학부모들이 알아야 되지 않냐? 그거에 대한 권리 일환이기도 하다. 결과가 공개돼야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가 얼마나 기초학력 보장을 잘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공동대표가 있네. 학부모가 알아야 할 것은 그 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오히려 각 학교가 제공하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학부모가 학교에 대한 더 나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학부모가 알아야 될 거는 학교 전체의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학교 전체의 수준은 학부모가 알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내 애만 알면 되지. 이런 입장인 것이고 오히려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단순하게 학생들의 성적 이건 한성준 공동대표의 입장인 건데 단순하게 학생들의 성적만 보고 그죠? 나쁜 애 이게 아니라 우리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야지 학부모가 오히려 알 권리가 충족되는 게 아니냐. 즉 다시 말해 이러한 정보 공개는 학부모의 알 권리랑 관계가 없다. 한 대표는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공개하자는 것은 그 학교와 지역에 대한 낙인 찍기밖에 되지 않는다. 기초학력 보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얼마나 우수한지가 아니라
학교 지원 제도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경쟁해야 된다. 즉 제도를 봐야 된다. 그죠? 학교 전체의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보고 집중해야 될 것은 제도다라는 겁니다. 뭐 이 상황인데 사실 뭐 이것도 참 재밌는 지문이에요. 그죠? 이 결과적으로 이 기초학력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일제고사를 볼까 말까 혹은 제3한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의 장단점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일제고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편해서 그러는 건데 즉 일시 결과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면 돼. 평가 제도를 강화할 거냐 평가 제도를 완화할 거냐 그 두 개의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가 제도를 강화하자는 쪽은 일제히 전국적으로 획일화되게 동일한 시험을 같은 시간에 이런 입장인 거고 약화하자는 입장은 학교의 재량권, 상담, 관찰 등의 제도도 포함하자. 학교의 재량을 두자. 알리지 말자. 공개하지 말자. 이쪽은 공개하자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상충한단 말이야. 즉 강력하고 뭔가 딱딱한 평가, 느슨하고 유연한 평가 이거 두 개가 이렇게 경쟁을 한단 말입니다. 경쟁을 해서 어떤 서로 각자 의견이 다르겠죠. 딱딱하자는 쪽은 학력을 보장해야 된다.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 반대쪽 느슨하게 하자는 입장은. 이런 게 오히려 경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학생 줄 세우기, 부정한 악의치기 등 부정적인 효과만 난다. 또 마지막으로 입장은 뭐였어? 과연 기초학력 미달자를 아예 없앨 수 있느냐? 기초학력 미달자를 아예 없앨 수 있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기초학력 미달자 없앨 수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없애야 된다. 하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를 없앨 수 없다는 사람들 입장은 기초학력 미달자 어차피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애들마다 배우는 속도가 다르다. 그런데 이거 계속해서 얘기해봤자 얘네들한테 그냥 고통만 주는 거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렇게 좀 판사한 내용들 보면서 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구조화해가지고 기억하자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글을 진짜 편안하게 읽듯이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